겜바스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또한 전 대표죠. 충격적 북한 추종식이라며 맹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지금 정치권 반응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특기가 나왔다. 어떤 것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힘든데 임종석 전 실장의 딱 발언을 물어뜯고 있는 것 같아요.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김정은의 동조하는 발언이다라고 지금 색깔 공세 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 지금 북한에 지금 다들 포커싱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시를 받았냐, 북한에 따라 움직이는 임종석 실장과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말 한국 사회 내에서 진지한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과 고민 끝에 내놓은 얘기라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임종석 실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김정은 생각과 같다는 식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응할 가치도 없다. 나를 비판하기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내가 한번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지금 통일운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금의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밀고 가는 것 자체가 좀 과하다. 저야말로 동의하기 어렵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역시 충격적 북한 추종식이라고 지금 비난했잖아요. 개혁신당의 이 허 대표의 발언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이 말 들어도 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김정은 말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전혀 보지 않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지는 형국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임종석 실장 그런 전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침 지금 북한은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두 국가론을 공식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우리가 똑같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가자. 맞정권을 쳐야 되죠. 하필 이 시기에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거는 정치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얘기한 충격적인 북한식 추종이다라고 말해도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은 할 말이 없다. 이게 보고 북한이 이렇게 말하는 건 북한은요. 김정은이 결심하면은 1년 뒤에 또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모릅니까? 북한이 이걸 보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연하게 북한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서 5천년 민족사를 복원할 것이고 평화파식 방법으로 통일하고 이걸 흔들리지 않는다. 가다 보면은 높은 산도 있고요. 늪도 있고 고랑도 있고 다 있겠죠. 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 방침을 걸어갈 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국력을 믿어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믿어주는 거지 어렵다고 세금 많이 낸다고 또 기분 나쁘다고 바꿔버리면은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같이 다 똑같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서 임종석 실장의 발언은 너무도 적절치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앞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국가론 반헌법적인 임 전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 전체를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까 평론가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체코 원전 방문 후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아니고 전 실장,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 을 대노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격이 맞지 않는 반응이다라는 거에서 조금 의아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도 좀 생각하는 게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그게 흡수 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통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해왔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통일부가 뭘 해왔어요? 대북 정책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속 북한을 우리의 적대시하는 저는 그런 전략들을 펴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더 평화가 더 유태로우니까.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없으니까. 라고 저는 해서 꺼낸 말이지 이걸 임종석 실장이 정보관과 없이 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하면 헌법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의 주장이고 같이 통일운동을 한 사람들의 오랜 고민들을 이제 입 밖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직까지는 전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부와도 당연히 이 얘기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이제 본인과 함께 했던 이 통일운동한 사람들의 고민된 생각일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힘들어서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이걸 통일에 대한 당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연금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몰아붙이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 예, 평론가님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할 만하죠. 아까 임종석 실장 그냥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실장이었고요. 예. 대통령 실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통일운동하면 임종석을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대통령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통령 발언도 딱 맞는 얘기잖아요. 예.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해 못하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반대했어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논의해. 그거는 예. 반헌법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정세현 전 장관 등 일부 좀 진보적인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절망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꾸 이 전쟁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통일보다는 평화가 먼저다. 통일 첩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9.19 공동선언 기념식장에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9.19 공동성명의 빛이 너무도 빛바라고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다. 왜 네 생각을 갖다가 거기서 얘기합니까? 9.19 공동성명 남북 함께 가자고 한 것이지 분이라도 두 국가로 가자고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행동에 경솔한 제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거나 동의한 건 아니지만 아니죠. 당시에 통일 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 앞서 이재명 당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익은 밥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임 전 실장을 겨냥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선을 걷다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좀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김민석 의원 같은 입장들이 뭐 대세일런지 모르겠지만 이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말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강령은 이제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의 입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빛 정책과 비슷하다. 그래서 통일을 거두고 먼저 평화를 챙기자라는 얘기는 통일을 염원하는 또는 통일을 그동안 현장에서 같이 고민했던 학자의 입장으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발언이 성급했다 정도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이 가능할까? 예. 통일을 위한 지금 단계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가능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 왜 9.19 이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느냐. 그래야 어쨌든 이게 공론화되죠. 주목을 받죠. 자기들끼리 항상 얘기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금이든 뭐 의료든 뭔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표면으로 올려야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가볍게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금메달 딴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주목을 받아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통일만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어떻게 국민적 이 합의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발언했던 장소에 대한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이걸 그냥 정치권에 또 지금 뭐 직접적으로 던진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입장과 주장인 겁니다. 예. 평론가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뭐 김민성 최고라든지 박지원 의원의 얘기까지 아까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반응, 입장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뒤에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좀 눈여겨봤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다만 이제 일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문에서 동의하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그냥 쓰레기 풍선이나 주고받으면서 이게 나르냐. 매번 국방비만 올리고 말이죠. 무기만 사들이고 맨날 전쟁 위험이라고 선거 때가 되면 또 북한이 내려오느니 무슨 미군이 포를 쏘느니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진절머리 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 또한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역사가 분단의 역사보다도 대한민국의 통일된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그걸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통일의 대망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힘들어도 함께 지금 가야 할 사람들이고 특히 임 전 실장은 그 전면에 서야 할 사람인데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분단 고착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 전 실장 계속해서 자기 SNS에다가 23일, 25일에요. 남북 두 국계 국가론에 대한 정치권 설전에 대해서 평화롭게 오고 가고 협력하자는데 뭐 그게 어려운 얘기냐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드냐 자기의 주장을 제안을 재주장하고 있는데요. 평화롭게 오고 가고 협력하자는 거라고 하면 통일하자는 게 더 빠르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통일은 남과 북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협력도 남과 북이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봐보세요. 분단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김일성 시대나 김정은 시대는 지금부터 달라요. 우리도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할 경우에는 우리 후대들이 더 편하게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족사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두 국가가 되면은 남과 그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사이좋게 지낼까요? 통일이 안 돼가지고 돌아선 나라끼리 잘도 지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통일을 같이 원하지만 그 통일의 모양은 서로가 지금 다르잖아요. 어떤 방식의 통일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극과 극의 지금 남과 북이 이런 시각차가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정말 지금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능하겠느냐. 지금 물어보면 통일이 가능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정말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의 화해 모드를 그러면 가져야 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통일을 정말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먹겠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더 국방력이든 뭐든 더 키운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오히려 저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 근접해 있다.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원하는 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평화를 먼저 우리가 유지하자. 그래야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또 불안에서 해소돼야 되는 게 더 우선적인 거지. 우리가 통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서 더 북한과의 불안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은 통일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통일은 하되 방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개 국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 그걸 우리가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고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외치지 말고 그걸 인정해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우리가 유지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섰던 이 분단의 이 두 국가를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의 국가로 다시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자. 그런데 지금은 대화는커녕 맨날 서로 날리고 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현실적 고민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지금 당장은 통일하지 말자 그랬어요. 미래세대에게 통일을 얘기해요. 미래세대가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통일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말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같은 말 아니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두 국가론에 대한 각 당의 좀 분위기 입장 정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이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자.
그리고 이제 남북 두 국가론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색깔론을 대두시키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국민의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죠. 예. 대한민국 통일부가 왜 있는지, 지금 통일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통일부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구신지 아마 모를 거예요, 다들.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이런 상황인데 무슨 통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권이 30년 가는 정권이 아니라니까요. 3년 뒤면 끝나요. 그 뒤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음에 들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정권까지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지 말고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다 헤어집니까? 참고 살죠. 좀 참으면서 좀 참으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예. 지금 저는 그런 기간을 봐요. 냉각기를 갖고 난 다음에 어쩌면 다음 정권에 좋은 정권이 들어오면은 지금의 이것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길게 보면서 통일 호흡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정부 욕보이려고 두 국가 세일을 봐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역사에 망고의 역지가 돼버려요. 남북을 분단을 고착화시킨 정권으로 예. 그걸 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각각 한 1분 정도씩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 한 말씀 듣고 오늘 정치 맛보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통일 그 단어 자체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신선 불가침한 영역처럼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통일을 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통일을 그냥 당연시하고 예.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통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구축하고 하나의 국가로 원래의 국가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걸 위해서 정부와 또 국민과 이런 좀 논의하고 구체적인 고민의 시간이 있었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비록 개인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좀 생각하는 여러 좀 국민들은 좀 있을 것 같다. 저도 그 중에 예. 하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걸 단순히 이걸 뭐 북한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은 이 정치권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좀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또 돈이 좀 더 들어도 한반도는 우리한테 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끊기지 않는 마음으로 통일하여 나아갈 때 미래 세대한테는 더 좋은 통일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정치 맛보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